뭐 없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해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해도 되게 딥하게 들어가요. 눈을 마주치면은 뀨?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춤을 이야기하는 리얼리티 쇼의 호스트 리아킴입니다. 네. 제가 수우파2에 이렇게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판에 나왔던 분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뭔지 아시죠? 바로 스테파에서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주신 무용수 분 세 분을 모셨는데요. 같은 댄서들끼리 춤에 대한 재미있는 토크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세 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네. 들어오시고요.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네네. 자기소개 한 번씩 이렇게. 저는 현대무용수 김현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무용 전공이었지만 컨템포러리로 전향한 최호종입니다. 발레 무용수 강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긴장하셨나요, 혹시? 조금. 아, 그래요? 긴장도 긴장이지만 셋 다 아이라서 진짜요? 네. 근데 좀 아니신 걸로 저는 방송에서 봤을 때는 뭔가. 그 약간 사회화 모드가 있어가지고 네. 네, 집에서는 조금 더 내성적인데 밖에서는 좀 많이 에너지를 뿜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은 우선 사회화 모드로 한번. 아, 네, 당연하죠. 뭔가 저는 스테파 보면서 느꼈던 게 분위기가 진짜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원래 다 이렇게 약간 무용수들은 다 조용하신가요? 이렇게 약간 나도 조곤조곤 막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약간 느낌인데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오늘따라 더 원래 목소리가 이러세요?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땐 또 다른데 네. 또 친한 사람이랑 있을 때 어떠세요? 지금보다는 좀 더 하이. 혹시 안 친하세요? 여기랑 이 공간이랑 안 친해가지고. 저희 깜냥이가 좀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랑 있을 때 이게 말수가 이제 적어지고 좀 느려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와, 이제 사적인 자리에선 진짜 시끄러워요. 아, 그래요? 네, 장난도 많이 치고 예를 들면 애교도 많고. 애교 어떤 거요? 이게 하나 공개해주세요. 아니 팬들이 막 좋아할 것 같은데. 저랑 둘만의 시그널이 하나 있는데 이제 약간 큐 하면 이제 같이 쳐다보는 게 있거든요. 보여줘. 아, 너무 궁금해. 퍼스트 라커룸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경호랑 이렇게 있다가 눈을 마주치면은 큐 하면 이렇게 큐 서로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 받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애칭 부르는. 네. 그냥 별명 부르듯이 추임새 같이 그냥. 근데 좀 긴장이 풀리긴 하겠다. 네. 좀 되게 긴장되는 상황에서 좀. 지금 같이. 네. 지금 같이. 기응? 받아준다 고마워요. 이렇게 막 주목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아마 팬들도 엄청 많이 생겼을 거고 어때요? 별로 안 좋으신가? 근데 지금은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이구나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막 팬들이랑도 많이 만난 적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근데 아니 시간 안 될 수도 있죠. 얼떨떨하고 그쵸? 네, 얼떨떨한 게 아직은 큰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저는 일단은 되게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옛날에 정성욱 무용수와 김시원 무용수 그리고 강경호 무용수 그리고 저까지 홍대에 도상면을 먹으러 갔었어요. 택시 내리면 막 우리 알아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장난스레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내리자마자 시민 한 분이 경호 씨를 발견하고 강경호 아니야? 막 이런 상황이 김경호. 성은 살짝 들리긴 했는데 예. 김경호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출연한 사람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래도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스우파 나가고 나서 막 초등학생들이 아이키누랑 친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친해. 사인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널 다시 만나면 줄게. 그래서 같이 공연하고 이런 느낌이죠. 무용은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배틀 문화다 보니까 이제 경쟁하는 거에 너무 익숙한 그런 거죠. 근데 블랙스완 같은 거 영화 보면은 막 메인 무용수가 되기 위해서 그 안에서의 그 신경전과 서로 막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이 좀 그런 느낌을 이렇게 보여주고자 했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방송으로는 안 보여도 미묘한 이런 신경전이나 이런 거 없었나요? 경쟁을 유도하려고 많이 하셨었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작가님들이. 저희는 배틀 문화는 없지만 서로 리스펙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 그게 더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경쟁을 오히려 좀 이렇게 주저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좀 더 실력으로 증명하고 보여주자 약간 이런. 근데 이제 약간 그게 안 말리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세요, 뭐 작가님들이. 아니 근데 뭐 저쪽 팀에서 보니까 뭐 리아킴 씨는 그냥 이길 수 있다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던데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이제 근데 뭐 다 제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고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 없었어요? 초반에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이렇게 누가 호정 씨 이렇게 생각한다고 지금 지령이 소식이 들어왔는데 호정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좀 반응을 못했어요. 설마 걔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 약간 너무 순하구나 다들. 진지하게 이렇게 또 받아들이게. 저희는 가볍게 이렇게 쳐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약간 확 이렇게 마음속으로 맞아. 상처 마상 받고 안으로 이렇게 딱 이런 스타일이시구나 다들. 무용수 분들은 전반적으로 캄하게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편인 것 같아요. 현우님은 삭발을 처음에 참가했을 때 했잖아요. 전의를 불태우게 했었던 건가요 혹시? 일단은 제가 방송 나간다고 머리를 민 게 아니라 원래 제 머리가 반삭 머리였고 그 머리 스타일을 한 5년 정도 계속 유지해왔던 것 같아요. 스텝 하면서 그럼 다시 기르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거기 작가님들이 기르라 했는데 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머리가 기니까 약간 이게 당겨지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 느낌 좋은데 하면서 이제 조금 좀 유지를 한번 해볼까 좀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장발. 저는 그거 해보고 싶어요. 레게 머리. 잘 어울리겠다. 네,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테이지를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저도 1화 때 했던 경연이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발레뿐만 아니라 모든 춤이 그렇지만 특히 발레는 더더욱이 몸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무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레를 할 때도 뒤를 돌아서 내 엉덩이를 보여주고 반대쪽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 한쪽만 하니까 이 서 있는 다리가 쥐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바 하면서 방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컷을 담아야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그 한쪽 바만 한 4번인가 3번을 했어요. 연속으로 쭉. 그러니까 이 몸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 절반이 진짜 막 전기 맞은 것 마냥 여기가 막 계속 쥐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또 삐르 떨고 그랑 점프 막 뛰라고 하니까 그날은 진짜 좀 살짝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이게 방송의 매운맛인가? 이건 좀 TMI이긴 한데 성욱이 형 그때 과호흡 와가지고 막 혼자 옆에서 막 이렇게 막 골골대시고 뭐 그랬던 일화가 있습니다. 첫날이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방송에서는 되게 잘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몰랐었어요.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다. 낮게 멀리 낮게 멀리. 양 다리가 저렇게 일자 라인을 보여주고 앞으로 쭉쭉 밀고 나가죠. 저는 첫 화가 좀 힘들었어요. 첫 촬영이. 왜냐면 뭐 진짜 한두 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던 방송이 막 한 23시간 촬영을 하고 이러니까 인터뷰 시작했다 하면 10시간이죠. 막 이제 꾸벅꾸벅 하면서 네 맞습니다 이러면서 처음 적응하는 그 과정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포스터 촬영 맞아. 포스터 촬영이 저한테 가장 난감한 미션이었고 근데 힘든 미션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뭔가
그거 봤어요. 막 이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고 막 했던 거. 되게 본능적으로 그냥 모든 걸 다 잘하는 것 같아. 힘들었던 거는 안무를 좀 빨리 짜야 될 때. 맞아요. 진짜 힘들었죠. 유독 무용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공간적인 것도 굉장히 좀 더 크게 쓰려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많이 필요한 장르인데 제작진 쪽에서는 이제 수우파나 스맨파나 이런 경험들과 지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점이 됐던 것 같아요. 몇 시간 만에 짰어요? 네, 그럴 때도 오. 있었고. 호종이 형 같은 경우는 되게 많았어요. 혹시 수우파 하실 때는 얼마 정도 시간을 저희도 뭐 인터뷰 6시에 끝났는데 내일 12시까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그거 되게 멋있게 봤는데 칠리 이거 화사 아, 치어리. 그거 너무 예. 그것도 거의 한 6시간, 7시간 안에 짠 거예요. 네. 그러면 6시간, 7시간. 우리 나름 배려해 주신 거. 네, 배려해 주신 거긴 한데 미워지려다가 그 안에 말하는데 의상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좋은 여건 주셔서. 이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사실 저도 첫 녹화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미나명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니, 미나랑 이제는 잘 지내거든요. 네. 현호 씨는 그러면 아이바님을 그때 이제 어려워하고 계실 때 또 시간을 내서 바쁜 와중에 도와주시더라고요. 오늘 같이 맞춰보실래? 호흡이라도? 나 보는 것 같았어 나는. 근데 저도 절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무용 처음 시작했을 때 진짜 무용이라는 걸 엄청 힘들어 했었거든요. 스트릿을 했다가 했으니까. 근데 이제 또 이반님이 스트릿 댄서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되게 낯선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반님한테 가서 제가 좀 공유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공유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같이 합을 맞춰본 건데 근데 그게 방송에 나올지는 진짜 몰랐어요. 방송에 이렇게 멋있게 나오려고 의도한 거 아니었어요? 저희 라커룸에 카메라가 엄청 많아서 당연히 이제 라커룸만 촬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복도에 CCTV처럼 카메라가 하나 있더라고요. 모르는 곳에 다 있죠 카메라가. 역시 무섭군요 방송국이나 이러면서. 제 제자거든요 이번이. 예전에 이제 저한테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나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마음이 그랬는데 거기서 이렇게 딱 도와주니까 내가 참 고맙더라고. 내가 대신해서 또 고맙다고 또 인사를 한번. 네. 무용을 다 경력이 되게 오래 되셨죠? 저는 20살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제가 진학했던 대학교의 과가 이제 안무자를 육성하는 학교인 거죠. 커리큘럼 자체가. 사실 현대무용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런 안무의 작품성? 그러니까 현대무용이 갖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가 내 춤이 멋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춤도 있고 뭐 기술적인 측면으로 엄청난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춤이 있는데 현대무용은 뭔가 하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 같고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춤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저한테 되게 신선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진학을 창작가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여동생이 먼저 발레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동생 때문에 이제 어떤 발레 공연을 보고 오셨는데 그 남자 무용수가 되게 아버지 눈에는 되게 멋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셔서 저한테 너 발레 해볼 생각 없냐? 먼저.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말을 더 잘 들었던 시기고 그래가지고 네,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해서 이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발레 학원에 처음 들어가서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네, 저는 고3 2학기쯤에 무용을 처음 시작했고요. 원래는 연극을 해서 극단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제 연출가님의 권유로 이제 무용으로 전향하게 되었어요. 국민무용단 출신이시죠? 네. 그게 1년에 한두 명 정도만 뽑는다고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혹시 나오신 이유가 있나요? 저 몸이나 춤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을 제가 본능적으로 좀 추구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립무용단 안에서도 굉장히 좀
딴짓도 많이 하고 많이 혼나기도 하고 좀 툭툭 튀는 행동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좀 본능적으로 제가 그런 거 원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배진우라는 저의 나이가 같은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데 제가 하고 싶어 했던 혹은 제가 하지 못했던 좀 그런 장르적 특성을 다 깨부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와 단체에 존경심이 생기면서 몇 번 작업을 하다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많은 것들 좀 배우고 이제 좀 습득을 한 상태로 국립무용단에 나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용 처음 시작할 때 아무래도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저는 이제 반대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혹시 반대 없으셨나요? 일단은 무용 말고 원래는 이제 스트릿 춤을 먼저 췄으니까 이제 연습하면은 지하철역에서 연습했었거든요. 저도 해봤어요, 지하철에서. 근데 항상 이제 막 지하철역에서 멍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반대가 엄청 심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또 막 아들 고집 못 걷는다고 또 계속 열렬히 또, 그래서 이번에 방송에서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5등이라는 또 순위로 입단을 했을 때 부모님이 이제 엄청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벅차서, 예, 기뻐서. 반대가 조금 많았습니다. 연극할 때도 반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한술 더 떠서 무용으로 간다고 하니까 한번 크게 다투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설득을 어떻게? 이런 말도 했어요. 그냥 나는 대학 가고 뭔가 내가 어디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일단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무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하에서 라면만 먹고 살게 된다고 할지언정 나는 지금 이걸 해야겠다 라고 하자마자 맞았어요? 스매싱? 그러지 않고, 네, 아무튼 대립이 많이 좀 크게 있었죠. 물론 지금은 누구보다 열렬히 응원해 주시고 모든 공연 다 찾아와 주시고, 제가 무용을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걱정도 되게 많으셨어가지고 이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놀랬어요. 사랑해. 상금 조금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용돈 좀 드리셨나요? 상금이요? 아, 상금이 맞다, 상금 없죠? 네, 상관없어요. 상금 없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상금 없는 무용 시작하고 들었던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선입견이 혹시 있나요? 뻔한 거 얘기하자면은 다이어트 많이 하겠다, 뭐 식단 조절 이런 거 많이 하겠다. 제가 오늘 네네네, 그런 거. 그것도 있는, 다리 일자 찢어지겠네 막 이런 거. 안 찢어져요 혹시? 전 안 찢어져요. 나 당연히 찢어질 줄 알았어. 맞아, 선입견 맞네. 네. 혹시 찢어져요? 찢으려고 노력만 하고 있어요. 안 찢어져요? 여기 아무도 안 되는 걸로. 우와, 술 안 먹어요? 술은 근데 안 마셔요. 저. 저는 그냥 혼자 하는 맥주 한 잔 정도. 그 술을 막 많이 마시진 않는 것 같아요. 술 전 술 되게 좋아해요. 무용수들 술 안 마실 것 같아요. 그건 좀 선입견. 완전 선입견. 네. 얼마나 드세요 혹시? 저는 항상 마실 때마다 좀 취할 때까지 마셔가지고 주종은 뭘로? 전 맥주밖에 안 마셔요. 근데 저도 혼자 마셔요. 혼자가 편하더라고요. 스테파 팬들을 위해서 추천해주고 싶은 스트레칭 동작을 하나씩 알려주세요. 저의 개인적인 팁 같은 걸 드리자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일자 스트레칭, 아니면 세로, 뭐 상체로 넘어가는 뭐 여러 가지 목 스트레칭 이런 게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마음가짐. 마음의 유연성이다. 아니 그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면서 느끼는 건 진짜 딥하다, 그 사람. 아니 무슨 얘기를 해도 되게 딥하게 들어가. 그래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동질감이에요. 저는 유연성 알려달라 했는데 마음가짐이 나요. 귀 뜨거. 최근에 이제 댓글들을 보니까 팬들이 이제 막 엄청 주접 멘트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하는 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이런 주접 댓글들을 보면 기분이 어때요? 사실 어떤 형태로든 칭찬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한 또 내성은 없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죠. 기억나는 주접 댓글. 형 그거
오늘부로 나는 김현우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아, 그거 장문 아니야? 아 맞아요. 이만한 경호 씨랑, 장문에 빌드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러면 반대로 팬들에게 주접 멘트 하나씩 날리기 미션입니다. 네. 리서치 가능한? 리서치 하세요. 네. 아니면은 작가님이 좀 제안. 한 명씩 정해주시면.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네, 느끼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감정과 진심을 다해서. 너는 95점짜리 인간이야. 5점이 없으니까. 내 일주일은 6일이야. 왜인 줄 알아? 너 때문에 목이 빠졌거든. 아니 목이 빠졌거든. 뭐 이런 거 해야지. 이거 못하겠네. 아, 어렵다. 오케이. 경호. 너는 다 좋은데 하나만 고쳐줬으면 좋겠어. 좋았는데. 너무 좋았어.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한번 남았다. 넌 다 좋은데 하나만 고쳐줬으면 좋겠어. 내 심장. 와 이거 진짜 박수. 와 진짜 박수다. 와. 잘했어. 1등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퍼스트. 여기서 퍼스트. 제일. 또 이제 방송 선배님으로서 한번 또 보여주시면. 자기야. 많이 하셨다고. 왜 이런 거 시켜? 시키지 마. 정말. 자기야, 너 때문에 비 온다. 와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공연이 있죠. 네. 스텝바 공연을 앞두고 계신데 공연은 언제부터 볼 수 있는 건가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네요? 네, 첫 공연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면 공연 홍보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테이지 파이터 갈라쇼 더 오리지널 투어는 12월 25일 인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퍼포먼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초대해 주시나요? 물론이죠. 네. 꼭 가겠습니다. 네, 보러 가고. 아니 그 장원영 씨랑 최근에 공연했죠. 네, 맞아요. 연습 많이 했어요? 연습은 한 두세 번 정도 했어요. 엄청 화제가 됐더라고요. 뭔가 현실 안 같은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거를 해봐야죠. 뭐 해봅시다. 근데 내가 나를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일어나시고 들어갔다가 팔 돌리면서 그냥 약간 블레 하고 고맙습니다.